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시 7번째 시간으로요. 신동엽 시인의 시와 기영도 시인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신동엽 시인의 그 시는요, 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시가 그 주제가 겉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신동엽 시인은 뭔가 그 시에서 뚜렷한 어떤 특징, 또 뚜렷한 어조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쉬운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목이지 않습니까? 첫 행이 바로 제목인데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의문형 어미로 지금 끝났죠. 의문형 어미로 끝나면서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지금 화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그렇죠? 그냥 하늘이 아니라 뭐라고요? 맑은 하늘인 거네요. 맑은 하늘, 그렇죠? 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결국은 뭡니까? 맑은 하늘을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하늘은 맑은 하늘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연에 가보실까요? 내가 본 건, 그렇죠? 너라는 거는 요새는 특정한 지칭이 있는 것은 아니라요. 특정한 그 청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본 건 먹구름이다. 그렇죠? 먹구름. 먹구름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맑은 하늘과 어때요? 서로 대비되고 있죠. 그렇죠? 대조되고 있죠. 이러한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걸 하늘로 알고, 그렇죠? 하늘로 알고 착각하고 잘못 오인하고 그렇게 일생 평생을 살아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 하늘을 맑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데 검은 하늘, 즉 먹구름 낀 그 하늘을 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죠? 자, 그럼 3연에 가보실까요?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그렇죠? 굉장히 맑은 하늘이 아니죠. 지금 뭔가 어둡죠? 지붕이 덮여 있고 그것도 무거운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렇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맑고 화창한 그런 하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무거운, 그렇죠? 그런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 다음에 4연은 가보실까요? 닦아라. 뭘 닦아요? 지금 지붕이 덮였고 쌩화로 지금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닦아라. 즉 검은 곳을 환하고 맑게 닦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맑은 하늘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명령형 어미를 썼습니다. 명령형. 그렇죠? 명령형 어미를 써가지고 강하게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촉구한다고 할까요? 예. 이러한 어조를 쓰고 있다는 거. 네 마음속 구름, 그렇죠? 어떤 구름이 먹구름이겠죠? 찢어라, 찢어라, 닦아라, 찢어라. 이러한 그 어투는요, 그 명령형이면서 강한 뭘과 나타나 강한 촉구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죠. 사람들아, 청자는 사람들이죠. 예. 내 머리, 너의 사람들의 머리 덮은 이 쇠항아리를 어때라, 찢어라, 이겁니다. 닦아라, 이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만한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5연 가보실까요? 아침 저녁 좀 하루 종일이겠네요. 너의 마음속에 이 구름을 닦고, 그렇죠? 어둡고 부정적이고 여기서 안 좋은 그런 단어죠. 이것을 닦아야죠. 그래야 맑은 하늘이 보이니까. 티 없이 뭐가 나와요? 맑은 영원의 하늘. 그렇죠. 여기서 긍정하는 건 바로 맑은 영원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냥 하늘에서 이제는 맑고 영원한 하늘이래요. 그렇죠? 예.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자는 외경을 알리라. 이 외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외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외자라는 건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경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경이 나온다면 두려움과 공경심 요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는 두려움과 공경, 그 하늘의 어떠한 그런 가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외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경은 여기서
긍정적인 시어로 인식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자, 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필기되어 있거나 미리 공부되어진 상식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해 말씀드리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시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요, 훨씬 더 객관적이고 또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의라든가 또는 해설서에 나오는 그 풀이 과정을 너무 달달달달 외워서 적용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시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게 훨씬 더 답을 가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외재적인 요소를 자꾸 끼워놓고 비상식적인 거를 상식적인 걸 갖다가 자꾸 끼워놓고 하시면요, 오히려 이 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힘들더라도 자꾸 부딪혀서 자꾸 만들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시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어디서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년 볼까요? 아침 저녁, 그죠? 매일, 그죠? 항상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너의 머리, 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당신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 생항아리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라? 찢어라. 찢어라라는 의미는 깨트려라. 이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생항아리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어렵지 않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자, 구원은 아주 오래고 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영원의 하늘, 구원의 하늘은 같이 짝을 이루는 긍정적인 시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맑고 구원의 하늘을 보기 위해서 찢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시어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 하늘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연민을 알 것이다. 그러면 연민을 안다는 거는 일단 연민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아까 외경처럼 짝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외경이 x라고 하면 이 연민은 y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짝이 되는 거죠. 그 맑은 영혼의 하늘이 a라고 한다면 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은 a 다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짝끼리 이렇게 묶은다면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민은 보나마나 긍정적인 시어일 것이고 이걸 알 것이다라는 것은 이 안타까움 또는 가련함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현실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다? 연민을 두고 바라볼 줄 아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참아, 삼가해라. 그죠? 조심해라. 발걸음도 어떻게 조심하고 마음도 아머리며가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조심하고 삼가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발걸음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해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조심, 그리고 조금 추가한다면 경건함,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음 년을 보실까요? 다음 년에 가보시면, 자,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자, 엄숙한 세상, 이 엄숙하다는 것은 경건한 세상이죠, 그렇죠? 경건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라. 자, 서럽게가 지금 반복됐죠. 서럽게가 반복됐고, 서럽게 눈물을 흘려라는 것은 뭘 위해서? 이 엄숙한 세상을 위해서, 그렇죠? 눈물을 흘려라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반어적. 반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엄숙한 세상을 지킨다는 것은 이 시인의 그 반어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만큼 어떻다? 이 엄숙한 세상을 위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살아가리라, 이거 보세요. 살아가리라. 여기서는 이 사람의 그 화자에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리라. 그렇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느냐? 응? 지금 현재 맑고 신선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구름 한 자락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1년에 나온 걸 또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물론 현실은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고 현실이 지금 부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뭐하다? 노력을 해야 된다. 희망을 잃지 말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강하게 현실을 지금 그 질문형을 던지면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맑은 하늘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강한 화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어때요?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이제 자유, 그렇죠? 자유와 평등 이러한 자유를 외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복이나 이런 데서 참고용으로 나옵니다. 비교하게끔. 그러니까 그때 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관점 이거는 끼워주지 마시고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이 시에 대해서 완벽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외적인 관점을 빼시고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를 처음부터 자유, 또 독재 뭐 이런 말로 나왔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선입견을 갖고 푼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시를 감상할 때 만약에 신동엽 시인이 아니라 다른 시인이셨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만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듣는 사람에게.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랑 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랑은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으면 차라리 검색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은 잘 이해하셔서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를 보면은 기영도 시인입니다. 기영도 시인. 자, 기영도 시인. 여기 홀린 사람이라는 시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기영도 시인은 약간 좀 기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도 그렇지만 굉장히 천재 시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시를 한번 볼까요? 예, 사회자가 외쳤다, 그렇죠? 아주 간결하죠? 딱 선언해 버렸죠.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나온 등장인물이 지금 사회자입니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자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웃을 위해 산 어떤 한 분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찬양하고 있죠. 찬양하는 어투, 그렇죠? 예찬하는 어조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했고, 그렇죠? 이웃을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같은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배려 깊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슬픔은 곧 자기의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정 또는 동병상련, 애민 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죠? 훌륭한 분이 이것만 봐서는 그렇죠?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자, 하늘. 이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는 건 뭡니까? 하늘은 뭐 어떤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초월적인 대상 아닙니까? 이 어떤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는 뭡니까? 그만큼 자기는 초월적인 대상에게 신념, 뭔가 의지를 밝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남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죠? 눈물 한 방울도 어떤 눈물 한 방울 슬픔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대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것만 봐서는 아주 훌륭하고 성인 군자 같고 그렇죠? 어떤 성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회자는 흐느꼈다. 감동받았네요. 그렇죠? 흐느끼면서 더욱더 어때요? 감정이 더 확대됐죠. 심화 확대됐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봐라. 여기도 명령형이 나왔네요. 명령형. 이분은 당신들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듣는 사람들. 청춘을 버렸다는 것은 젊음을 다 불살랐다. 그러니까 힘을 전부 써버렸다. 뭐 이런 얘기는 평생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당신들 위해 죽을 수도 있대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정말 어떤 예수나 그쵸? 어떤 부처님이라든가 뭐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네요.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네요. 그쵸?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제지했다는 것은 멈추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번쩍 일어나서 사회자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예, 그분은 지금 여기 없는 게 아니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군중들은 어때요?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어때요? 분위기가 마치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사회자 있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막 찬양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러한 그 어떤 그 상황에서 볼 때 이 그분은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자는 이분을 지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군중들은 어때요? 열광하고 있죠. 열광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때요? 지지하고 있죠. 예, 열광과 지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됐을 정도로 지금 몰입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사내들은 울먹였어요. 남자들은 감동을 먹었나 보네요. 여인들도 감동을 해서 결국 실신까지 했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내 남자들은 울먹이고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거의 혼이 나간 상태네요. 그렇죠? 완전히 현혹된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 사회자의 그 찬양과 그분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지금 현재 모여있는 군중들이 현혹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에게 물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가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과연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신입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이제 신이냐?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수 또는 부처님처럼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렇죠? 당황했거나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쳐다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유령이냐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누구예요? 누군가의 목소리니까 누군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하면서 사회자가 소리쳤습니다. 사회자는 그렇죠. 그분에게 대항하고 의심을 품은 그 사람을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몰아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옳은 소리라든가 다른 그 비판의 소리, 그렇죠? 소수의 소리, 이런 거잖아요. 이런 소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그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정말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다면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수의 의견 또는 비판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는 상황이다. 무시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자가 지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내들은 달려갔고, 그렇죠? 울던 사나이들은 이제 남자들이 달려가서 또 분노한 여인들은 날뛴 겁니다. 왜? 그분 존경하는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비판의 목소리로 신이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군중들이 마치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분노했다고 할까요? 분노, 그렇죠? 분노감을 느낀 거죠. 알겠죠? 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또 제지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그분이 굉장히 배력 있고 또 성인 군자 같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 시의 의도는 결국 뭡니까? 여기서 끝까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희곡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이강백의 뭐죠? 파수꾼. 그렇죠? 이 파수꾼에서 누구? 바로 촌장이 떠올라요. 지금 딱 떠오릅니다. 이 촌장이. 그렇죠? 이 촌장이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달콤한 말과 또 이러한 행동 등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아주 능수능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촌장과 같은 역할하는 분이 여기 나온 그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파수꾼 다가 결국 마지막에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버렸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희곡 작품과 잘 결부해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파수꾼을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그렇죠. 일제히라는 건 뭡니까? 이거 기계적이지,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다시 한번 실신했어요. 왜? 바로 그분의 어떠한 덕과 어떤 사랑, 배려,
이타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 감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분의 답변은 어때요?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그렇죠? 정작 들어야 될 거는 그분의 답변인 거거든요. 당신은 신이냐라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들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군중들의 이 아우성과 분노 때문에 결국 들리지 않았다는 건 그분의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대답을 못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분의 실체를 알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 우매한 군중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실체의 모습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금 끝난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홀렸다는 얘기는 바로 이 군중들이겠네요. 군중들이 홀려가지고 어떤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몰려 있다라는 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 시를 온전히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완전한 분석을 하는 건 자체가 이 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정도만 갖고도 모의고사나 수능특강 문제 풀어보세요. 적용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필기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또 강의를 완전히 뭐 분석하듯이 교과서 빼박듯이 이렇게 필기하거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머리를 갖고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 이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요. 훨씬 월등해요, 여러분. 선생님들보다도 그 마인드로 이 시를 공부하면 훨씬 더 문제 잘 풀고요. 시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